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을 찾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든든한 이분과 함께 볼 텐데요.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네. 갑자기 또 파란불로 전환이 돼서 살짝 위축이 됩니다만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 AS 전략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들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ST팜 대표님께서 미리 선정해 주셨거든요. 5월 달에 봐주셨고 이미 목표가는 달성한 상황,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33%를 넘기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T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순항 중일 때 AS가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ST팜은 5월 달에도 한번 소개드리고 7월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단 목표가는 한번 상향 조정했던 10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기존 목표가였던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목표가를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역대급 수주장고가 있었지만 7월 달에도 벌써 2건 이상의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역대급 수주장고와 더불어서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 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일정들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임상에 대한 결과가 3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FDA 승인이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2건의 FDA 치료제 승인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 때 생물보험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ST팜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11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 높이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가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잘 갈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은 또 중간중간 이렇게 AS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ST팜 벌써 3번째 봐주고 계신 종목인데 이번에도 목표가 상향했거든요. 따라서 하반기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저희와 함께 추적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의 헤드라인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볼 텐데 이번에도 제약바이오입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ST팜도 미리 봐주셨으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하반기 때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하고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7월달 CPI 결과 발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를 포함해서 성장주들 힘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는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실적이 상반기에 좋았던 대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아니면 SK바이오팜이라든지 또는 뭐 대용제약이라든지 유한양행 등등등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하반기 때는 오히려 더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지금 상반기 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대표 제품들을 갖고 있어서 일단 캐시카가 확실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또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서 재무 상태는 더 개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생물보험법 기대감이 이제 재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이게 조금 좌초가 됐지만 올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지금 국방수권법에다가 생물보험법의 핵심 내용을 넣어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9월에 심의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생물보험법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실제로 국방수권법에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려 기업들, 중국의 뭐 우시 앱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특히나 미국 빅파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기업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처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기대볼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제약바이오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7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학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부재했는데 10월부터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유럽 당뇨병학회와 유럽 종양학회, 그다음에 세계 폐암학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 임상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나오는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 어떤 걸 보고 계신지 그 종목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바이오비주 들고 와주셨는데 바이오비주는 또 에스테틱 이런 미용 쪽에도 네.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가격 경쟁력 보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하면 주가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인 걸까요? 주가도 가격 경쟁력이고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주력 제품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두 이 회사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스킨 부스터라든지 필러 회사들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런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갈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하는 국가들과 그다음에 채널들 다변화를 통해서 매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만든 스킨 부스터와 필러 자체가 긴 지속 시간, 그다음에 긴 유효 기간, 그다음에 부종의 원인으로 많이들 지금 뽑고 있는 게 가교제란 거거든요. 이걸 필러를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는 가교제인데 이게 사실 부종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것들도 제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어서 일단 스킨 부스터, 그다음에 필러 쪽 제품에서는 가장 또 압도적인 강점과 그다음에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좋은데 가격 경쟁력까지 갖고 있으니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좀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투자 포인트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매출인데 이 바이오비주가 청담글로벌의 자회사고 그러면 또 중국과 어떠한 인연이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주주가 청담글로벌인데 청담글로벌의 창업주가 제중동포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메인 선도권에 있는 플랫폼의 1차 벤더로서 청담글로벌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담글로벌도 지금 바이오비주를 통해서 굉장히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메인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을 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도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187% 정도 연평균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비주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비주 관련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가격 밴드 설정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비주 지금 잡아도 괜찮을지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하세요? 네, 바이오비주가 일단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한번 고점 만들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만든 상태입니다. 일단 17,500원 정도 선에서 지지선 만들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니까요.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고점 저항 고려해서 22,5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2,500원, 그리고 손절 구간은 1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 두 번째 종목도 발굴해 봐야겠죠. 어제 정말 뜨거웠던 이슈죠. 미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 14년 8개월 동안 OLED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테고 이게 정말 얼마 만에 온 기회예요. 근데 네. 생각보다 주가가 빠지네요, 오늘. 어제 이제 너무 급등이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아.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중국의 BOE가 싸웠던 거잖아요. 네. 왜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너무 억울했던 거죠. 자기는 이제 14년 8개월 동안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OLED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BOE 같은 경우는 16년 뒤에 시장에 등장해서 준비 기간도 거의 없이 바로 대량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ITC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줬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소요됐던 기간 14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퇴출을 이제 명령을 어떻게 한 거잖아요. 폭이 크네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뭐 누가 또 한번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장 뭐 중국이 항상 이제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찍어내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OLED 사업 하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막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양대 산맥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이라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테마가 처음에 형성될 때는 갑자기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안정성과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을 차선호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뭐 다른 캐시카가 좀 있는 기업들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 단을 먼저 바라보자라는 꿀팁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 골라주셨고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소부장, 컨센 상향. 소부장 쪽으로도 이제 훈풍이 예상된다. 이런 내러티브일 것 같은데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떤 부분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OLED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느 회사가 뭐 수주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또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쪽도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빵빵한 기업들은 다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의 테마가 약간 식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약간 분산 투자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OLED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쪽 시장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도 고집적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전기차의 전장화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OLED 소재는 지금보다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오히려 더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BOE의 이런 패소 이런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다. 오히려 BOE의 어떤 패소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본격적인 기대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컨센 상향 주셨는데 네. 이런 점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가격 밴드까지 설정해 주세요. 네, 일단은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뽑아내고 있었고 지금 OLED 쪽은 상반기 때도 그렇게 조금 좋은 업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선방하는 기업이었습니다.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리튬 가격 회복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자회사 중에 이녹스 리튬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가끔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걸로 부각이 돼서 시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또 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전년 대비 한 8% 정도 오를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수주가 더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지금 전반적으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2.4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빠질 때 전 더 좋아합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가 충분히 26,200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요. 일단은 올해 고점을 노려봤습니다. 3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4,000원으로 전 저점 수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눌림목일 때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목표가 33,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 24,000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